오늘은 하늘이 온통 뿌였습니다.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는데요. 1347년 제노바 제국의 영토인 크림반도의 카파, 이 카파를 침공한 몽고 킵차쿠 한국의 병사들이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흑사병의 원인인 패스트균은 중앙아시아의 스텝기후 지대에 서식하는 쥐등의 설치류에 기생하던 쥐벼룩을 중간숙주로 하는 박테리아입니다. 몽골 제국의 킵차쿠 한국 유목민들이 쥐와 접촉하면서 그 감염이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년간의 공략과 방어, 농성 중에 도저히 성을 탈환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한 몽고군은 퇴각을 결심합니다. 그렇지만 퇴각을 하면서 패스트균에 감염이 되어 있는 병사를 공성기에 묶어서 성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 이리하여서 카파성 내에 패스트균이 급속히 번지게 됩니다. 카파성의 전투 상태에 묶여있던 이탈리아의 상인들이 몽고군이 철수를 하자마자 곧바로 12척의 배를 나눠 타고 이탈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시칠리아 섬의 흑해에서 출발한 12척의 제노바 상선이 시칠리아의 메시나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선단의 선원들은 대부분 사망한 상태였으며 생존자 역시 전신을 광범위하게 뒤덮은 호롱이와 검은 부종을 보이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끔찍한 괴질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시칠리아 당국은 해당 선단을 즉시 항구에서 떠나도록 명령했으나 그들이 떠난 직후 이제 항구 주민들이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죽어나갔습니다. 이 괴질이 삽시간에 시칠리아 전체를 퍼졌고 주민들이 이탈리아 각지로 이동하면서 제노바, 피사 그리고 베네치아에서도 감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한 패스트균은 급속하게 각 도시들을 점령하고 퍼져나갑니다. 연말에 프랑스 마르세유의 흑사병 감염이 보고됩니다. 마르세유에서는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이듬해인 48년 프랑스 전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이베리아 반도의 아라곤 왕국에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1349년에는 영국의 웨이머스항에 흑사병이 도착을 합니다. 수개월 뒤에 런던을 거쳐서 스코틀랜드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북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흑사병 감염자가 발생합니다. 당시 세계 인구는 약 4억 5천만 명에 달했으나 대역병의 풍파가 지나간 후에 15세기에는 3억 5천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최소 1억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넘는 사람이 같은 시기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인구의 약 절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한기간에 발생한 사망자 통계 가운데서 가장 급격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도시와 마을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조차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시체 매장도 자신 살기 위해서는 할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흑사병은 중세 사회를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절대 진리이자 절대 권력이었던 중세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교회 종소리는 더 이상 구원의 소리가 아니라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세계의 종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마의 소행이라며 평소에 증오하던 대상들을 악마라고 규정하고 집단 사살이 행해졌습니다. 공포와 혼란 상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신의 분노, 즉 흑사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물에 딱 맞는 체격이
바로 유태인이었습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또 많은 괴담들도 나돌았습니다. 심지어는 유태인들이 먹는 우물물에 독극물을 넣어서 우물물을 오염시켰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백구준 유태인들이 불에 타 죽고 많은 유태인들이 대량 학살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은 불과 지구의 생성과 비례를 해보면 사실 한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구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해왔습니다. 인간의 이동 수단이 빨라지고 욕망도 커지고 욕구도 다양해질수록 웨스턴 우주에게 더 빠르고 더 쉽게 그리고 더 크게 여러 가지 경로로 나타날 것입니다. 신은 항상 우리 인간이 불멸하리라고 하는 착각과 자만심에 경각심을 줄